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올해로 신도를 맞았던 여수 거북선 축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네, 특히 축제 첫날에는 1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축제 외에도 여수 해양공원의 낭만 포착, 그리고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러 온 분들로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찾는 이유 어떻게 보면 만족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수 방문했던 그 열의 9분 정도가 다시 방문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또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하나같이 여수는 참 아름답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다 교통 등의 불편을 감내해온 우리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겠죠.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의 첫 소식은 강원도 양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비벼 먹는 비타민, 원기 회복에 탁월한 봄나물 덕분에 요즘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죠. 뭐 봄나물 하면은 먹는 재미도 있지만은 캐는 제품도 쏠쏠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나물과 독초를 구분 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자, 독초주의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근처 식당이라고 하셨는데 저기 있는 것 같네요. 잘 찾아온 거 맞아? 여긴가 봐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양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10만이 부부. 경력 18년 차답게 집안 가득 뭔지 모를 온갖 약초와 산나물이 즐비하다. 여기 보니까 이런 무서운 위험한 도구가 있는데 이건 뭐죠? 약초를 펴는 도구인데요. 네네. 멧돼지가 눈이 밝진 못해요. 공격을 하면 직선으로 와요. 달려올 때는 쉽게 해서 똥줄이 당긴다든가 이게 바짝 서요. 그러면 그 당해봤거든요. 멧돼지를 봤다. 그럼 이거 몇 번 두들겨야 돼? 멧돼지를 보면 이걸 두드리면 안 되지. 그럼요. 네. 멧돼지 보기 전에 몇 번 두들겨야 돼요? 한 서너 번. 서너 번 두들겨야 멧돼지 퇴치용 몽둥이까지 마련해 채취한 귀한 약재들. 나름 준비성 철저한 남편과 시원시원 유쾌한 성격의 아내는 1년 내내 산에 오른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런데 제작진이 와 있는 동안에도 여기저기 전화가 끊이질 않는데.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진전이 없다면 거기서 이제 마가목이나 지금 통화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통화인지 저희 집에 약초가 좋은 게 뭐 있냐 하고 이렇게 주문 전화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통 10년 되신 분들도 있고 20년 되신 분들도 있고 많이 올 때는 한 300~400통 오고요. 적게 올 때는 하루에 한 50~60통. 아까 산행길에 조심해야 될 것을 이제 멧돼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요새는 산나물철이라서 산나물 비슷한 독초가 많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돼. 치명타도 있고 잘못하면. 아니 그런데 산에 갈 채비를 하는 부부가 제일 먼저 챙긴 건 웬 강아지? 저렇게 네 식구 단란하게 바라바라바라밤. 산에 가자면 그렇게 좋아할 수 없다는 총이. 드라이브를 꽤나 즐기는 눈치다. 어느새 깊은 산에 도착한 부부. 가자 얘들아. 가자 등이 가자. 여기 너무 예뻐요. 요즘에는 이 산에서 어떤 산나물들을 볼 수 있나요? 네.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산나물이에요? 예. 여기 치나물. 여기 치나물. 요거 쌈 싸 먹는 거. 여기 참나물. 씹어도 돼요. 씹어 먹어도 돼요? 생으로도 먹고. 엄마? 토끼야? 향이 좀 깻잎까지는 아닌데 좀 그런 비슷한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씹어봐요. 아주 향이 좋아요. 풀 맛. 맛있는 풀 맛. 이 영감제는 리포터 아가씨만 입인가 봐. 나는 뭐요? 아이 탈랑 그만큼? 나는 무슨 취급하네. 그래서 먹어야지. 취나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오래 살. 개도 풀 먹어요. 먹는데. 먹네요. 어이구 잘 먹어. 사이좋게. 이쁜 리포터 주니까 잘 먹네. 우리 오늘 리포터랑 셋이 와서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근데 넌 또 뭐 하는 거니? 응? 근데 퉁이는 왜 저렇게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 애미가 쌀이버섯을 채취하는 개가 있었어요. 네, 애미가 그런 애미 새끼이기 때문에 저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쌀이버섯, 송이버섯 따는 개예요. 이야 사람보다 낫다. 독초거든요. 어떤 게 좋아요? 잠깐만 앉아. 꼭 난초 같이 생겼죠. 난초. 네. 이 나무는 독초로 열어 원추리란 나무라고 비슷해요. 원추리란 나무. 네, 원추리 나물. 길쭉하게 뻗은 잎이 헷갈릴 만하다. 와, 뭐 발견하셨어요? 뿌리가 굵다. 음이 신보셨구먼. 이게 자리공이란 독초인데요. 도라지라고 착각을 하고 일가족이 먹고 병원에 입원했댔어요. 그 뿌리를 도라지인 줄 알고 먹은 거죠? 이건 좀 큰 건데 정말 도라지 같이 생겼네요. 조금. 와. 크고 실하니까 먹음직하고 탐이 나요. 나도. 근데 알고 보면 독이야. 근데 잘못 맡으면 이렇게 도라지나 산삼 같은 냄새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 도라지면 100년이 넘었죠. 이건 도라지 같이. 그러니까 이러면 완전 도라지 같거든요. 도라지. 그리고 향도 이렇게 작은 뿌리에서 나는 거는 네. 막 이상하지는 않고 이렇게 좀 산삼 막 이런 거. 아니, 향 맡아보세요. 그러니까 먹지. 오 그렇죠. 향긋하다. 작은 뿌리는. 예. 이거는 큰 거는 조금 막 이상한데. 씹어 먹고 싶은데?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바로 돼요. 병원을 가는 죽어요. 건데. 죽어요. 오늘 촬영은 여기서 끝나는 건데 제가 이걸 먹어요. 아, 그럼 드세요. 호적에서 혀 한번 대봐도 되나요? 아, 위험해. 괜찮아요. 괜찮아. 살짝 약간의 독은 약이에요 또. 아 오히려 약간의 독은 약이다. 예. 어때? 잠깐만. L이죠. 혀가 얼얼해지지. 얼얼해져요. 근데 어머님, 제 혀가 이상해요. 혀가 네.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독초 구분해서 안 먹고 다니죠. 오히려 사람들이 천지분간을 못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면은 그거라고 해서 먹는데 이거. 이런 거. 네, 그렇죠. 근데 걔들은 안 먹어요. 여기. 아이고. 뭐가 나물이 엄청 많네요. 이거 아래다 뜯어야 돼요? 이거. 10만이 부부 눈엔 온산이 산나물 뷔페. 하지만 독초가 막 싹을 틔우는 초봄에는 전문가들도 독초와 산나물 구분이 어렵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독초는 호흡곤란은 기본, 구토와 복통,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여기 경사가 너무 높아요. 여기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꽃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독초인가요? 예, 이게 독초인데 이름이 초라고요. 초 이름 초우요? 이쁘다. 네. 초. 요 잎사구가 쑥 비슷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네. 혹시 스마트폰 같은 걸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다니면서 비교해보면 좀 쉽지 않을까요? 구분이 안 돼요. 실적으로 어떤 약초 전문가한테 옛날 분한테 물어서 봐야지 그 풀 같고 비슷한 게 많아요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독이라는 독초는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네, 이게 쑥이고 이게 독초인 초우인데요. 얼핏 보면 엄청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색도 다르고 모양새도 조금 달라요. 그리고 초우는 당연히 꽃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의심이 가면 혀부터 대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에게 상의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벌써. 네. 우연히 뭔가를 뜯고 있는 일행 발견. 뭐 하고 계세요? 쑥떡 해 먹으려고. 쑥떡 해 드시려고요? 이 쑥으로 쑥 버무리도 하고요. 쑥 소금 송편, 또 쑥 넣고 그 개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쑥국 뭐 여러 가지로 해 먹죠. 맛있는 것도 드셨네. 뽀얀 색깔이 나는 거 뒤에. 뒤에가 하얀 거. 영양분이 더 맛있어요. 많고 예. 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면서 예. 이 쑥이 아주 이렇게 맛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얗고 이렇게. 아니 근데 잘 만났네. 이거 안 그러면 혹시 또 못 먹는 거. 요즘에 독초 먹어가지고 막 병원에 응급실에 가고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봄철에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뜯으러 산에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데 고소고발을 당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남의 산에 들어와서 허락을 안 받고 채취를 한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절도죄죠. 그 산임자
네. 그 개인 소유의 그 허락을 받든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취하는 건 괜찮은데 임의적으로 막 채취했을 때는 그 접촉을 받아요. 겨울땅을 뚫고 자란 생명력 넘치는 봄나물. 이젠 덮어놓고 가져가지 말고 제대로 알고 뜯고 맛봐야겠죠? 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이 효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전문가들도 독초를 좀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산은 그냥 맑은 공기로 만족하시고요. 산나물은 시장에서 사 먹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소식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애완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함께하면 물론 즐겁긴 하겠지만 또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반려견 잘 키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요즘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인생의 동반자. 반려견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우다 보니까 제 말도 잘 듣고 이래서 제 자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친구죠. 살아가는데 좋은 동무고. 활기차게 뛰어놀고 이름을 부르면 꼬리치며 달려오는 모습에 저절로 엄마 미소가 지어지지만 무조건 예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이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요. 반려견과 주인 모두의 행복을 위한 교육법 만나봅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볼까 한 번쯤 생각해보셨죠? 6마리의 개를 키우는 베테랑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친구들을 구함에 있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의 외모를 보고 뭐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을 고르지 마시고 이 강아지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해서 나와 잘 어울리는 강아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동물을 소재로 하는 TV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귀여운 외모에 이끌려 입양을 결심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반려견으로 키워지는 개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외모는 하나같이 깜찍하지만 발랄한 성격부터 조용한 성격까지 종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어떠신가요?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덥다네요. 자,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네, 낼름낼름 바쁘게 보내신답니다. 초소형견부터 소형견, 이제 중형견, 그리고 대형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키우는데도 크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활동이 적고 정적인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말티즈나 시추, 패키니즈처럼 좀 조용한 움직임을 가진 아이들이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이 많거나 레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피츠나 아니면 포메라니안, 아니면 보더콜리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 견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이나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세퍼트나 말리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에 대한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견종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명적인 반려견과의 첫 만남이 성사됐다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나를 위한 입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맞는지 마음속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반려견의 입양을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도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울증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내가 반려견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려견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을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좋은 성견으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익혀야겠죠. 테리야, 예, 여기요, 저기요. 테리야, 테리야. 오늘의 일일 도우미, 아무리 불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도도견 테리. 애견훈련학교의 호랑이 선생님 이태원 원장과 함께 반려견을 위한 훈련법 배워봅니다. 일반 반려견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되죠. 왜요? 개는요. 왜요? 왜? 사람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뉴스에서 종종 개와 관련된 사고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훈련이 되지 않은 개는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무엇을 알려주느냐에 따라
말썽꾸러기가 될 수도, 말 잘 듣는 반려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성견으로 자라나는 열쇠는 주인이 쥐고 있다고요. 그럼 보통 훈련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아요? 5개월 정도부터 그 훈련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부터 보통 개 성격 형성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개월 정도부터 훈련하는 걸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첫 단추는 반려견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함께 놀고 스킨십을 하며 반려견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개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가 일단 판단을 해서 그걸로 먼저 개에게 이제 집중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개가 집중됐다고 생각할 때 손을 높이 좀 들어서 앉으라는 말을 이렇게 좀 해주는 거겠죠. 명령을 해서 앉아 해서 개가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면 바로 먹이 보상을 하면서 스킨십과 음성적인 칭찬을 같이 여러 가지 같이 해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는 적당한 밀당,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법.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 반려견에게 주는 적절한 보상은 훈련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고요. 앉아, 엎드려와 같이 생소한 자세를 힘들어하는 반려견에겐 간식이나 장난감을 이용해 자세를 유도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개와 놀이, 즐겁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처럼 음식물이나 개가 좋아하는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론은 확실하게 배웠지만 그 방법이 과연 도도견 테리에게도 통할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애기가 먹어야 될 어느 정도의 그 양을 주머니에 넣고 개 이름 부르면서 테리야. 오, 반응하고 있어. 오, 배고프니. 그래, 테리야. 오, 가고 있어. 스스로 가고 있어.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눈도 깜빡 않던 도도함은 어디 갔는지 어느새 제 이름을 받아들이고 호랑이 선생님의 발길을 쫓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세를 몰아 기다려 훈련에 들어가는데요. 먹이가 있는 손을 높이 들어 테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보상과 칭찬을 해주는 동작을 반복. 도도견 테리는 어디 갔나요? 말 잘 듣는 강아지만 눈앞에 있습니다. 잠깐의 그 간식놀이 5분 네. 정도 했는데 기다리잖아요. 네. 기다렸다가 먹이를 주면 먹고 또 막 놀다가 기다렸다가 먹이를 주고. 그죠. 뭐 이 정도의 속도라면 오늘 잠깐 선생님하고 있으면 뒤집기도 할 것 같고 뛰기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주인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보니까 뭐 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저에게 집중을 하고 개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뭐 더 진행을 해서 이렇게 좀 우리 사람의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건 또 개에 대한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는 한 10분 이내에서 짧게 해서 기분 좋게 끝내고 그걸 좀 많이 반복을 하는 그런 훈련이죠. 근데 지금 쟤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죠. 쟤 좀 쉬어야 돼. 무섭고 엄한 교육보다는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훈련이 주인과 반려견 간의 신뢰와 사랑을 쌓아줍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반복적인 훈련으로 반려견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세요. 그 개의 성격에 맞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린애를 가지고 무슨 큰 경찰견 훈련할 수는 없어요. 네. 절대 안 돼. 코팔물을 탐지할 수 있는. 개마다 할 수 있는 그 자기 주특기가 있습니다. 견종마다. 그래서 그 견종에 맞는 그런 훈련을 개한테 요구를 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개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애완견과 사람도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적당히 교육을 그리고 적당히 사랑합시다. 반려견은 우리의 삶에서 가족이자 친구이자 때론 애인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평생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반려견.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정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4분입니다. 살짝 흐린 여수 하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다가 오후 들어 차차 개겠지만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이어집니다. 또 오늘은 미세먼지 지수가 좋지 않은 만큼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수 앞바다는 오전에 잠깐 비 내리다가 파도는 1m 미만으로 잠잠하게 일겠습니다. 5월이 되니까 정말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뭐 눈이 즐거워야겠지만 입도 물론 즐거워야겠죠. 네, 어디든지 좀 떠날 때 가장 아쉬운 게 또 먹을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먹을거리 찾아서 문경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문경의 여행지하면 먹을거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문경의 특산물이죠. 오미자로 맛을 낸 음식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고 꼭 가야 할 곳 1위에 선정된 바로 문경세제. 방금 보셨던 이 본집을 메고 그 옛날 우리 선비들도 많은 분들도 이 문경세제를 넘었을 텐데 넘을 때 그냥 넘나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그냥 가나요? 뭘 먹어야겠죠. 바로 문경의 맛있는 먹거리들. 오늘 저와 함께 문경의 맛있는 먹거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맛보러 가시죠. 기대됩니다. 배부른 자, 배고픈 자 모두 문경으로 오라. 먹거리 천국 문경의 맛을 정복하러 최기정 리포터가 떴습니다. 짜릿짜릿 오감 만족. 오늘의 키워드는 문경 그리고 오미자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과거길이자 영남에서 한약을 잇는 고깃길의 대명사 문경세제인데요. 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에 풍성한 먹거리가 성황을 이뤘을 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아니 불 위에서 아주 양념을 싹 발라서 빨갛게 춤을 추고 있는 이 고기. 아, 옆에 들어오니까요 향기가 더 아주 그냥 저리가 아주 진동하네요. 진동. 아니 고기 이름이 뭐라고요? 오미자 고추장 삼겹살입니다. 오미자 고추장 삼겹살. 오미자로 한껏 멋을 낸 이 숨막히는 자태. 야, 아주 그냥 불 위에서 지글지글. 문경 오미자로 일주일간 재워낸 삼겹살. 와, 향긋함이 느껴지는데 여긴 어디예요? 예, 오미자 숙성실이에요. 오미자 숙성실이요? 네.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네, 들어가시죠. 오, 정말 진해요. 야, 향기가 정말 좋은데. 맛보셔도 됩니다. 맛봐도 되나요? 네.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맛은 그러면 우와, 이야. 이 통 안에는 오늘 이렇게 가득합니다. 오늘 이게 가득해. 오미자로 숙성한 음식 또 어디에 숨어 있을지. 여러분, 제 눈앞에 문경의 먹을거리 진수성찬이 펼쳐졌습니다. 우와! 제가 오늘을 위해서 3일을 굶었습니다. 문경 오미자의 5가지 맛이 삼겹살에 좌르르, 더덕구이 속까지 침투. 이렇게 해서 드시면 오미자 고추장 삼겹살 더덕구이 정식입니다. 그래요? 입안으로 들어와. 이름뿐 아니라 맛까지 거창한 오미자 고추장 삼겹살. 오미자로 숙성한 더덕구이에 취나물부터 다래순까지 신선함 뽐내는 각종 나물들. 화학조미료는 쏙 빼고 어머니의 손맛을 더해 건강까지 두둑이 챙겨갑니다. 멈출 수 없는 젓가락의 유혹. 오미자 고추장으로 쓱쓱 비벼낸 산채 비빔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아이고 잘 먹었네. 아이고, 먹고 또 먹고 문경의 대표 먹거리들로 배를 아주 그냥 기분 좋게 가득 채웠는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문경의 향을 가득 담은 와인이 지금 한창 잘 익어가고 있답니다. 향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맛보러 가시죠. 와, 야, 들어서자마자 아주 향긋함이 제 몸을 감싸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아니 향긋함뿐만 아니라 알딸딸함이 취할 것 같은데, 아니 이 여러 탱크도 있고 통도 있고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 오미자 와인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오미자 와인? 예. 문경하면 또 오미자를 빼놓을 수 없는데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2012년 서울의 해관보 정상회의 때 대통령님들이 만찬주로 드신 이후로 작년에 문경의 세계 군인체육대회까지 골고루 국제행사 때 만찬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맛, 신맛, 쓴맛의 짠맛과 매운맛의 오미자로 세계 최고의 명주를 탄생시켰는데요. 오크통에서 1년 반 숙성시킨 오미자 와인. 도대체 어떤 맛일지? 우와, 아니 여기 이건 무슨 요술램프 같아요. 이게 뭐예요?
예, 증류주를 생산하는 증류기입니다. 증류기요? 예. 오.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사용된 샤랑트 증류기. 동으로 만들어져 열 전도율이 높다는데요. 특이한 모양만큼 멋진 증류주를 얻는데 안성맞춤입니다. 지금 이건 어떤 기계인가요? 네, 오미자 와인을 증류해서 오미자 증류주를 만드는 증류기입니다. 오미자 증류주요? 방울방울 귀하디 귀한 증류주. 정말 투명한데요? 네네. 오, 향은 향이 살짝 맡았는데 그 속까지 그냥 확. 저기 일단 소방차 좀 불러주세요. 입에 불날 수 있으니까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식도를 타고 오르는 뜨거운 최기정 리포터. 와, 이게 정말 60도 이상이라고요. 한번 몇 도인지 한번 재볼까요? 한번? 확인,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몇 도나 될는지. 요거는 지금 증류주의 도수를 재는 주정계입니다. 오. 여기에 이걸 담그면 요 이제 눈금까지 내려가는데 직접 한번 몇 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70과 80 딱 사이 75도. 75도라. 목에 불날만 하네요. 아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온통 와인병입니다. 오! 와, 지금 이 순간 이 와인들 보면서 저랑 똑같은 생각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몇 병만 내 거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3만 병의 와인들. 병에서 숙성 중인 정통 스파클링 와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선 직접 나만의 와인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최기정 리포터도 도전! 제 얼굴이 들어간 스티커를 쫙 붙이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문경 오미자 와인.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와인은 포도로 만든다? 무슨 소리? 문경 친환경 오미자와 세계적인 양조 기술의 만남. 빛깔이며 향기며 부드러운 맛까지 문경 오미자 와인 놓치지 않을 거예요. 문경에서 나고 자란 신선한 농산물, 그것들로 만든 착한 수제빵. 빵 하나하나에 만드니의 정성이 듬뿍 녹아 있는데요. 빵 또한 문경 오미자로 완벽 변신.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빵이네요. 네, 오미자 빵입니다. 무슨 빵이라고요? 오미자빵. 오미자빵. 문경에 오니까 오미자가 빵으로 변신을 하네요. 아, 잘 만들어졌네. 여기 위에 요게 빨간 게 여기 오미자인가요? 네? 와,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가마솥에 찐 파트로 속을 꽉 채우고 윤기 나는 외모로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게다가 이 사과빵엔 놀라운 비밀이. 오, 이게 바로 사과빵인가요? 네, 사과빵입니다. 오, 이 사과빵 안에 사과가 들어있다고요? 네, 통째로 깎아가 들어있죠. 요 사과가 통째로? 아, 빵을 자르니까 빵 안에 정말 사과가 들었나? 어머나 세상에. 겉은 빵이요, 안은 문경 사과로다. 오미자와 사과로 만든 몸에 좋은 웰빙 간식.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착한 빵입니다. 맛과 영양이 가득한 오미자, 사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삼시세끼를 책임지고도 남을 문경의 향토 음식. 오미자 삼겹살과 오미자 와인, 거기다 오미자 수제 빵까지 우리의 홀쭉한 배를 빵빵하게 책임질 문경 오미자 먹거리인데요. 문경의 대표 특산물 오미자로 빚어낸 잊지 못할 먹거리 천국 문경. 문경 세조를 따라 걷는 행복한 맛 여행. 저랑 함께 동행해 보실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미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오미자로 만드는 다양한 음식들 눈길도 가고요. 특히 그 오미자 와인부터 오미자 삼겹살까지 풀코스 좀 제대로 즐길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오미자의 고장 문경은요,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4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친환경 오미자로 만든 그 향토 음식들 꼭 드시고요. 건강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단양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까 강태공들 굉장히 많은 물가로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보실 남한강에도 많은 강태공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남한강 하면 쏘가리가 또 유명하잖아요. 네. 과연 올해의 입질은 어떤지 직접 남한강에 가서 확인해 보시죠. 누가 낚시를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던가요?
포인트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 전국의 강태공들 천원 집합. 물길 좋은 남한강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 루어 낚시로 베테랑 낚시꾼도 들었다 놨다 하는 민물고기계의 왕좌 쏘가리를 공략합니다. 왔어. 아니야, 돌이야. 그냥 딱 돌이네. 남한강 쏘가리 낚시하던 날 함께 하시죠. 새벽 어스름이 채워지기도 전 충북 단양군 남한강 인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도대체 지금 몇 시인지는 아는 건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4시 50분이네요. 30분만 있으면 준비해 이제 가야죠. 접수하러. 아니, 낚시를 이렇게 일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쏘가리가 아무래도 이제 해 뜨길 때부터 나오니까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대회도 이제 그래서 일찍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혹시 몇 시에 오셨어요, 여기? 저희가 도착했을 땐 지금 한 4시 정도 도착했어요. 이 많은 짐을 끌고 이 새벽에? 웬만한 마니아가 아니곤 불가능한 일. 진짜 낚시 엄청나게 좋아하나 봐요. 아니, 제가 근무 끝나고 와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아니요, 금방 도착했습니다. 평택에서.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온 거겠죠? 이게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잠깐만. 이거 알면 안 돼요.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오르고 남한강의 그림 같은 절경이 드러나자 전국에서 모인 강태공들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먼저 도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걸어서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오늘은 남한강을 품고 있는 단양에서 쏘가리 루어 낚시 대회가 펼쳐지는 날. 300여 명의 루어 낚시 마니아들 아주 북새통을 이룹니다. 왜 뛰어가세요? 포인트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 매년 10만여 명의 낚시꾼들을 불러 모은다는 단양 남한강. 특히 쏘가리 루어 낚시의 명소로 꼽힌다는데요. 한국의 담수어종 중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농어종인 쏘가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사랑에 보답하고자 대회를 지금 만들게 되었고요. 모든 이제 쏘가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황해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쏘가리. 뛰어난 맛으로 예로부터 귀한 몸값 자랑했습니다. 더욱이 육식성 어종으로 살아있는 미끼만 먹는 데다 물살이 센 여울 바위 틈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때문에 낚시꾼들 손맛 살리는 파수꾼으로 유명하죠. 제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친한 언니들 보고 같이 가자고 꼬셨습니다. 처음 왔는데요. 다들 흥미 있어 해가지고 오늘부로 다 같이 이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어 낚시 입문이라 쉽지 않을 텐데요. 하나 빌려줄게.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내려와. 이거는 잉어 릴치기 해야 되는 거야. 안 돼. 맞아? 나머지 분들은 내려와요. 맞아, 올라가자. 낚시 좋은 장비 빌려드릴 테니까 이건 안 돼요. 장비뿐만이 아닙니다. 의상도 문제네요. 지금 바지장화 안 갖춰졌잖아. 그렇다고 지금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이런지 모르고 오셨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쏘가리 루어 낚시 어떤 장비와 의상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루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채비나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을 많이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방을 갖고 다니는 건 좋지만은 조끼가 여러 가지로 편리해서 기본적인 조끼. 이 친구가 입은 이런 조끼 같은 경우는 앞에는 다 똑같은데 구명조끼 역할을 해서 구명조끼가 달려있는 거라서 물에 더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조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낚싯대는 전부 다들 이렇게 투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뺐다 끼웠다 해갖고 쓰는 건데 제가 사용하는 노드는 원피스라고 해가지고 하나짜리예요. 그리고 릴은 여러 가지 종류 릴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드랙력이 조금 더 좋아서 물살이 센데 큰 고기를 잡아낼 때 조금 더 유리하는 거죠.
루어 낚시의 꽃, 루어도 빠질 수 없죠. 강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렁이나 떡밥 대신 인공미끼인 루어를 써서 물고기를 잡는 루어 낚시. 벌레, 지렁이, 작은 물고기 등 모양도 다양하고 실리콘, 털, 금속 등 종류도 가지각색 루어가 있는데요. 쏘가리를 낚는 데는 실리콘과 플라스틱 루어가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와 의상, 미끼까지 완벽하게 구비를 했으면 이제 낚싯대를 한번 던져볼까요?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낚싯대를 힘껏 던져 리를 감고 풀기를 반복해 인공미끼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쏘가리를 유혹하는 게 기술인데요. 어때요? 참 쉽죠? 만 3년 아직 초보입니다. 처음에 낚시를 안 했죠. 몰라서 안 했는데 한번 손맛 느끼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 빠져서 매일 주마다 단행을 오고 있습니다. 루어 낚시, 부부가 함께 즐기기에도 더없이 좋은 취미입니다. 긴 시간을 같이 좀 보낼 수 있는 게 좋고요. 주중에는 주로 이제 각자 직장에서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낚시 다니고 하니까 좀 뭐 거리는 멀어도 이동하면서도 즐겁고 이제 같이 취미할 수 있어서 좀 많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시간을 즐기려면 낮잠을 자고 하루가 즐거우려면 낚시를 하라고 했던가요? 잔잔히 흐르는 강물에 몸을 반쯤 담근 채 낚싯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다 보면 운 좋게 대어를 낚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낭패를 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즐겁습니다. 봐봐요. 끊어진 거예요? 네. 어떻게? 밑걸림 걸려갖고 다시 해야 돼. 이런 일이 많아요? 많죠. 계류는 아무래도 물살도 흐르고 밑에 돌이 많으니까 밑걸림이 잘 돼 있어요. 아까운데 어쩔 수 없죠. 쏘가리가 더 비싸요. 루어를 잃어버린 이가 있는 반면 쏘가리를 낚은 이도 있습니다. 안 돼요. 가시가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고요. 듬직한 체구의 황갈색 무늬의 풍모. 과히 황제의 물고기라 할 만하네요. 처음에 끓인 줄 알았는데 수면으로 떠오르는 순간 얼룩 무늬가 딱 보이더라고요. 아, 사자다. 딱 직감을 하고 옆으로 끌어냈죠. 손맛이 어떻던가요? 아우, 깜짝 놀랐죠. 흐르는 강물 위에서 즐기는 다이나믹한 손맛. 단양 남한강에서 즐기는 쏘가리 루어 낚시.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단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외래 어종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귀한 쏘가리, 잡는 재미, 낚는 손맛만 즐겨야 하는 것 아시죠? 대한민국 대표 민물 어종 쏘가리, 우리가 지켜주자고요. 네, 남한강이 왜 강태공도로 분명한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 사실 낚시하면 그냥 낚싯대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낚싯대 종류도 많고요. 낚시 복장도 있고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짜릿한 손맛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네, 여성분들도 많이 도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 되신다면 한 번쯤 남한강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순창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서도요, 굉장히 독특한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망고나 참다래 등등 아열대 작물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순창에 가면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작물들도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산지엔 정말로 좋은 게 아주 많소. 하지만 정말로 특별한 게 하나 있어. 이 페루산삼. 이에 맞서는 강력한 라이벌. 하루에 한 잔은 정말로 기본이야. 하지만 정말로 특별한 게 하나 있어. 이 아라비카 내가 키운 거야. 기후변화와 함께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전북이 상륙한 아열대 작물을 만나기 위해 순창과 완주로 떠나봅니다. 아열대 작물이 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 전북 순창인데요.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완전 푸른 밭인데요? 저는 이 동네에 산삼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산삼보다 더 귀하고 좋다는 그 마카예요. 이름조차 생소한 마카. 잎은 냉이와 당근을 담고
뿌리는 알타리물을 닮은 이 식물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페루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그런 식물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 마카의 효능을 이제 알게 되어 가지고 어렵게 이 모종을 구해서 이제 식재를 하고.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는 마카. 과거 잉카 제국 시대에는 군인들이 체력 보강을 위해 먹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필수 식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농장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한 입 드릴게요. 이거 이제 막 캔 걸 먹으라고요? 원래 그냥 이렇게 이거 먹어봐도 씻어서 되지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약을 안 하고 유기농 농장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먹어도 돼요. 생긴 거는 생감자 같기도 한데요. 곱두댕이 매콤함이 나는데요? 약간 우리 어렸을 때 코가 뚫려요. 내가 너무 많이 줬어. 확실히 매콤해요. 지금 제 입에 침이 고였어요. 침이. 근데 이게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성분. 몸에 좋은 식물이지만 물 건너온 마카가 순창의 농가에서 자라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 4년차 마카는 부부에게 풍년을 가져다 줬습니다. 황금바닥이야, 산삼이요. 잘 캤죠? 잘 캤구먼. 리포트 같이 크게. 보리처럼 가을에 파종해 봄에 수확하는 식물. 밭에서 수확한 마카가 다양하게 변신했는데요. 마카를 제일 먼저 접하셨잖아요. 네. 마카를 먹고 뭐 좋아진다거나 좋아졌다거나 한 부분이 있으세요? 아침에 자거나 피로감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로감이 예전보다 많이 완화가 됐고. 전립선도 좋아졌잖요. 그건 얘기할 거 없고. 내가 제발 좀 그만 좀 먹으라고 하잖아. 진짜 자기는. 어떤 걸, 마카를요? 네.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그렇지. 저는 이게 잘 안 먹고 각시가 하도 처방돼 있어서. 먼저 마카잎으로 만든 김치를 먹어보는 예원 씨. 마카 특유의 향 때문에 김치로 담으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너무 맛있어요. 삼겹살과 함께 마늘을 구우신다고요? 이곳은 마카를 굽습니다. 마카쌈, 그 맛은요? 오른쪽에서는 마카 김치가 씹히고 왼쪽에서는 이 마카 구운 게 씹혀요. 네네. 근데 한쪽은 매콤하고 한쪽은 달콤해요. 구우면 단맛이 나요. 마카가. 고기 잡내 하나도 안 나요. 질리지도 않고. 마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이 마카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뭐 목표라든지 꿈이 있으세요? 마카를 가공해서 마카 환이나 분말을 수출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모색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꿈을 위해서 우리 건배 마카 화이팅! 한번 맛볼티요? 대단하군. 힘내주는군. 하지만 우리에게도 비장한 무기가 있지. 들어는 보셨나요? 전라북도 완주에 커피가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 와! 뭐야? 알록달록 열매밭이네? 아니 이 빨간 게 체리야 앵두야 먹어도 되나? 이거 이거 귀한 먹어도 거 돼? 아니에요. 왜요? 귀한 거니까요. 귀한 거면 더 먹어야죠. 이게 뭐예요? 요것을 이제 말려가지고 커피 원두를 만드는 거예요. 6년생 커피나무엔 자줏빛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요. 5개월 커피 묘목부터 키가 큰 6년생 나무들까지 농장에선 4,000그루의 커피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커피는 열대작물로 알고 있는데 운주에서 이 커피를 기르기 알맞은가요? 고산지대일수록 맛이 좋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겨울에 휴면기간이 있어가지고 훨씬 밀도도 높고 또 향도 좋다고 합니다. 완주가 대한민국 커피 1번지가 되길 바란다는 주인장. 강순우 대표와 뜻을 같이 한 12개 농가가 뭉쳤는데요.
2015년 출범한 완주 커피 연구회. 오늘은 일손을 돕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커피 따는 여인네는 역시 아름답습니다. 네, 많이 따셨네요. 네. 완주 커피의 매력은 뭘까요? 아무래도 투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애틋한 것도 있고, 맛은 커피숍에서는 한 쓴맛, 탄맛 뭐 이런 게 좀 많이 난다고 하면 저희 커피 같은 경우는 약간 박하향 맛, 화한 그 느낌도 있고요. 목 넘김이 참 부드러워요. 좋은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닌 커피 부부. 커피에 대한 지식도 이젠 수준급입니다. 다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말려서 수분이 한 13% 정도 있을 때 우리가 로스팅을 해야 됩니다. 건조된 커피콩을 수망에 담아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불 위에서 골고루 익혀줍니다. 분쇄한 커피를 여과지에 넣어 뜨거운 물에 내리면 비로소 한 잔의 커피가 완성되죠. 우리가 직접 수확하고 로스팅하고 내린 커피. 일단 향은 두말할 것 없고요. 맛을 봐야겠어요. 네. 커피 특유의 신맛도 굉장히 맛있고 너무 쓰지도 않고 적당하게 무게감도 있고 좋아요. 이 완주커피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수확 생산해 주실 건가요? 완주에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적어도 한 1000톤 정도의 원두를 생산하면 농가 소득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커피가 완주에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라비카 커피 한 잔 맛보실래요? 향이 참 좋네, 커피 맛이. 전북의 농가에도 아열대작물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농가의 신소득원으로 사람들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마카와 커피. 오늘도 순창과 완주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네, 마카와 커피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지역 고흥에서도 커피 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머지않아 국산 재배 커피 맛볼 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후변화를 받아들이려고 그 아열대 작물을 재배한 게 농가의 신소득원이 됐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잘 재배를 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국민 건강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에서는 오늘부터 12일간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외국어 원어민 화상학습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상학습은 사이버 외국인 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가입을 하고요.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면 6월 1일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수강료는 무료로 4개월간 수업 진행됩니다. 수업은 원어민과 수강생 1대5로 실시간 화상학습으로 진행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학습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에서는 5월 18일 오후 5시에 여성문화회관에서 5월 가족 사랑의 날 우리 가족 소통의 창 신문함 만들기 체험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진행되고요. 강사에는 쿠킹 클래스 김경화 센터장이 함께합니다. 간단한 준비물 외에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순천시에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문화건강센터 삼산도서관에서 생각을 키우는 바른 독서법 강좌를 개최합니다. 독서법 강좌는 오늘부터 10일 동안 도서관 운영과 및 순천시 각 도서관에서 접수받고 있는데요. 강사에는 거리의 인문학자죠. 최준영 작가가 자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도서관 운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